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총평을 해본다면요. 대북주 빼고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보다 종목들이 우위가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대북주 빼고 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대북주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높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환경을 지금이라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의 특징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대북주에 대한 관심, 대북주에 대한 대응 아주 필요할 텐데요.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은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준비한 화면은 현대로템 주가 차트인데요. 자, 현대로템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목요일 날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또 가까이 보시면은 오늘 전반적인 대북주의 모습이 이런 차트의 형태이죠. 일단 급락을 보이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장 중에는 일부의 반등이 나왔지만은 장 마지막에 음봉으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처럼 양봉이 나와서도 개파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다는 얘기고요. 대표적인 종목들도 모두 다 이와 같은 흐름들을 연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철도, 또 경업, 그 밖에 주요 산업들 안에서 대장주라고 얽혀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탄력을 크게 보이지 못했던 하루이기도 했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조정 분위기를 대북주, 그러니까 대북 테마주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열어보니 대북주 빼고 나머지 섹터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락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대북주의 급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한 차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머적인,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매도가 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컴퓨터적인 매도가 같이 나왔었고, 또 세 번째, 지수에 대한 하락이 또 한 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빠져가지고 신용 혹은 미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투매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급락이 크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북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가 매크로적인 투매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매크로적인 매도가 일시적으로 충격이 되었다면요. 그들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올라온다. 그래서 오늘은 대북주 이외의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가 바로 살아나는 모습이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대북주에 대한 관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은 이 대북주에 대한 대응을 바로 코앞에 있는 이벤트를 두고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위치라고 그래서 도박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나고 난 다음인데 오늘이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준비된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뉴스에 발치된 이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공매도 투자자가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상당히 빵긋 웃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북주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지수에 대한 충격이 있다 보니까 공매도에 참여됐던 기관이라든지 물량들은 상당히 좋은 위치를 갖게 되겠죠. 싸게 물량을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매도가 집중되었던 종목들의 군을 보면요. 대북 경협주, 그러니까 대북 테마주에 상당히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반대적인 매크로 매수가 들어와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공매도 투자자에게 아주 좋았겠지만은 대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떨어졌고 공매도 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그 물량을 다시 한번 바꿔가는데 대북주들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요. 그 매도가 언제든지 차익 매물로 또 나오게 됩니다. 매물에 대한 부담이 이중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중요하게 판단되는 거는요. 대북주 자체가 아니라 대북주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많이 확인하셨겠지만 좋게 평가가 됐나요? 막연한 기대감 아닙니까? 지금은요. 대북주에 대한 느낌보다는 그 주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시장에 대한 종목들이 대북주 빼고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오는 모멘텀들 놓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매매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주에 대한 냉철한 판단 지금 필요합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은 3차 북미 회담, 트럼프는 이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야기로 해서 합리화를 하는 것뿐이지 제발 지금은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이 끌려다니기보다는
주변을 살펴봅시다. 모멘텀이 있는 시장이에요. 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주 강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수에 대한 충격이 있다 보니까 내수주에 대한 관점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제약바이오, 화장품, 그밖에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오늘이 3월 4일이죠. 그런데 3월 말에 이 미국 암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요 신약들이 임상에 대한 결과들을 발표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3월 달에 미국 암학회, 또 6월 달에 전 세계 암학회가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이벤트가 연속된다라면은 제약바이오 주요 기업들의 신약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오늘 이 훈풍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고르게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강조드리는 두 가지가 있죠. 항암제 그리고 만성질환 치료제. 이 두 가지를 하는 고령화 사회에 맞게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상승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주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항암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토탈에서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바이로메드가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고가까지 1% 정도 남짓한 자리까지 오름세를 보였고요. 바이로메드는 지난 12월 연말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와서 주가 상승률이 대략 한 70%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바이로메드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해서 트렌드화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이 바이로메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크게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면역 항암제로 해서 볼 수 있는 종목 동아 ST, HLB 또 오늘 셀리드까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보시는 거는 동아 ST 종목입니다. 사실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제넥신, 코오롱 티슈진, 또 동아 ST, HLB 이런 종목들을 제가 손꼽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중에서 가장 아직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동아 ST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한 급등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10만 원 선에서 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금은 일시적인 가격대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자리가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까지 계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위치 11만 2,5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과정을 거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12만 원대, 13만 원대까지 가격대를 열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은 제가 일찍이 제넥신을 두고 설명을 드려오기로 했었는데요. 사실 제넥신이 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반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 보시면은 저점 만들고 난 다음에 단계가 전고점 위치를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 고점대까지 쉽게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가격대 추세선을 본다면은 이 전고점 돌파까지 가격 소화를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서 주가 상승률이 전고점 위치 때까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형태로 했을 때는 7.5%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95,000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9%대 아주 탄력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 면역 항암제 쪽으로 종목들이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지만은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신다라면은 주가 상승도 좀 장기적인 호흡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도 보도록 하죠. 오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환경적인 요인은 상당히 단기적인 이슈로 국한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미닉스, 모나리자, KC 코트레 이와 같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한 가지 포인트를 한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서요. 대북주가 내려앉고 대북주에 들어왔던 자금에 대한 성격을 생각해 보면 대북주에 들어왔던 종목들이 그다음 어떤 포인트로 들어가기가 쉬우냐?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으로 자금 이동이 쉽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뉴스를 보시면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시장 종목들을 많이 봤는데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내 변수로 바뀌어간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성격에 대한 이동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대북주에 대한 자금들에 대한 성격,
생각해보면 그 자금에 대한 이동은 정책주로 물러갈 수가 있다. 오늘 대표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이 저감 조치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움직였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제약바이오 세트긴 했지만은 정부 정책의 입김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치매, 국가 책임제와 같이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정부 정책이 나왔던 이 섹터별로 해서 오늘 반등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해서 이어간다면은 흐름들, 이 자금에 대한 성격 이동이 상당히 유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이처럼 특징적 종목들이 대북주 빼고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나왔습니다. 환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 거냐? 자, 시장이 좋으냐 나쁘냐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자, 우선은 중국에서 3일부터 이 정협 그리고 5일 전인대 이렇게 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일 전인대가 개최가 되게 되는데요. 15일까지 11일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인대를 통해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화장품 종목이라든지 중국 소비재 종목들,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또 호재가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전인대에 대한 기간 동안에 중국 소비재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주말 사이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로 해서 장비주들에 대한 호재가 나왔는데 제가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죠. 두 가지가 디스플레이에 대한 호황기다. 첫 번째,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나올 때, 지금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비 증대 나오는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한다라고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OLED 관련된 장비 종목들이 호재가 된다. 그래서 오늘 AP 시스템부터 해서 ST, 제가 ST 종목 많이 이야기 드리죠. 네, ST가 강한 상승세를 복귀하는 모습도 나타내 주었고요. 그 밖에 이 장비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모멘텀은 올해 하반기 때까지,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호재이고, 더 나아간다면 2021년, 2023년대까지 매출에 기여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비 주부들은 지금부터 봐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총평을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자금 이동, 그리고 이 전인대를 통해서 중국 경기 부양 정책, 화장품, 게임 업종 등 중국 소비재 종목들을 확인하신다면은 지금 대북주에서 내려앉은 손실을 다시 채워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북주가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괜찮습니다. 마감 클래스 여기까지 잡아드리도록 하죠.